내 이름은 김영순. 올해로 62이다. 우리 집은 남자만 셋이었다. 남편 그리고 아들 둘. 평생을 그 셋을 챙기며 살았다. 빨래며 밥이며 김치며 나 없는 집이란 건 상상도 못할 정도로 내가 모든 걸 챙겼다. 그래도 언제부턴가 마음속에 작은 바람이 생겼다. 언젠가 며느리가 들어오면 나와 이야기할 수 있는 여자가 생기겠지? 명절상 차리면서 조곤조곤 수다 떨고 시장에 가서 반찬거리를 고를 때 서로의 취향을 물어보고 저녁에 차 한잔하며 TV 드라마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일상이 내게도 올 줄 알았다. 큰아들이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내 마음속엔 설렘이 가득했다. 그동안 남자들 틈바구니에서 내가 외로웠다는 걸 그제야 알았다.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우리 며느리를 보며 이제 내게도 딸 같은 사람이 생겼구나 하는 감격에 눈물이 핑 돌았다. 나는 그날부터 며느리를 진짜 딸처럼 대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결혼 2달 후 맞은 첫 명절. 나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명절 준비 도와주러 오지 않아도 돼. 그냥 편하게 오기만 해. 내 목소리에는 들뜬 기색이 묻어났다. 전, 나물, 갈비찜을 잔뜩 준비해놓고 며느리에게 칭찬받을 생각만 했다. 하지만 명절 전날 아들이 전화를 했다. 엄마, 이번 명절엔 저 혼자 갈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왜? 무슨 일 있어? 그게 나연이 외동딸이잖아요. 친정어머니 혼자 계셔서 이번 명절은 친정 가야 한다고 해서요. 그리고 사실 우리 둘이 상의를 좀 해봤는데 앞으로도 명절은 각자 집으로 가는 걸로 하자고 했어요. 그게 서로 부모님을 위한 배려일 것 같아서요. 그 말에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며느리의 상황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었다. 나도 여자니까. 하지만 첫 명절인데 첫 명절만큼은 우리 집에 와줄 줄 알았다. 게다가 이제는 앞으로도 이렇게 될 거라는 사실이 더 크게 다가왔다. 명절 당일 식탁 위에는 내가 정성껏 차린 음식이 가득했지만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다. 아들은 멀뚱히 앉아 어색하게 젓가락만 놀렸다. 남편은 괜히 TV 소리만 키웠다. 나는 애써 웃으며 말했다. 나연이는 친정에서 재미있게 지내고 있겠지? 아들은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쓸쓸함과 허전함이 스르르 번졌다. 아들이 장가를 가도 명절엔 아들 혼자 오겠네. 며느리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나도 결혼 초기에는 친정에 가고 싶어 했고 친정 어머니가 보고 싶어 울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는 시댁과 친정의 균형을 맞추느라 애를 썼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에 며느리도 비슷할 거라 생각했다. 요즘 세상은 다르잖아요 라고 아들이 말했을 때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못했다. 그래, 요즘 세상은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 마음까지 달라지는 건 아니었다.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다. 저녁 무렵 부엌에서 전을 부치다 말고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봤다. 겨울바람이 스산하게 불어오고 저 멀리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내 손끝은 여전히 기름 냄새가 배어 있었지만 마음속은 왠지 모르게 휑했다. 이렇게 앞으로 매년 명절마다 며느리가 안 오게 될 줄이야. 며칠 후 큰아들이 우리 집에 와서 말했다. 엄마, 저희 둘이 합의한 게 있어요. 아이는 안 가지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기다리고 계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 거니까 손주는 기다리지 마세요. 나는 순간 당황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몰랐다.
그래, 너희가 상의한 거면 엄마가 뭐라 하겠니? 하지만 그 뒤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내 안에서는 또 다른 서운함이 피어올랐다. 사실 나는 손주를 품에 안고 놀아주는 상상을 하며 살았다. 텃밭에서 딴 상추를 작은 손에 쥐어주며 웃는 모습, 명절날 작은 한복을 입고 절하는 모습. 그런 꿈이 내 노년을 버티게 해주던 작은 희망이었다. 그 희망이 순식간에 사라진 느낌이었다. 나는 아들에게 조용히 물었다. 나연이는 왜 아이를 안 갖고 싶어 해? 엄마, 요즘 세상에 아이 키우기 힘들잖아요. 나연이도 외동딸이라 친정어머니 돌봐야 하고 그래서 둘이 얘기하다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나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아들이 어른이 된 만큼 그들 부부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걸 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허전한 건 어쩔 수 없었다. 밤이 깊어 창가에 앉았다. 불 꺼진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린다. 두 손을 꼭 쥐며 스스로에게 말한다. 섭섭해도 이해하자. 그 아이도 나처럼 힘들겠지. 그렇지만 나도 내 마음을 어쩔 수가 없구나. 창밖에는 겨울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가끔 지나가는 자동차 불빛이 커튼 틈으로 스며든다. 나는 한숨을 내쉰다. 그럼 이제 손주 기대는 말아야 하나? 명절에 함께 전 부치며 웃을 날이 올까? 그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다짐도 해본다. 그래, 기왕 이렇게 된 거 이제는 나도 내 삶을 좀 챙기자.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도 배우고 복지관 노래교실도 나가자. 명절이 끝난 뒤 집안은 다시 고요했다. 싱크대에 쌓인 그릇을 치우며 시어머니 영순 씨는 멍하니 생각에 잠겼다. 첫 명절이 이렇게 지나가 버렸다는 허무함, 그리고 며느리가 친정으로 간 것에 대한 섭섭함이 마음속에 오래 남아 있었다. 아들은 명절이 끝나자마자 회사 일 때문에 바쁘다며 서둘러 돌아갔고, 남편은 언제 그랬냐는 듯 TV 앞에 앉아 있었다. 나는 혼잣말이 나왔다. 내가 너무 기대가 컸던 걸까? 싱크대를 닦는 손이 떨렸다. 그 떨림 속에는 서운함과 허전함, 그리고 이해하려는 마음이 동시에 뒤섞여 있었다. 며칠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어머니, 이번 명절에 찾아뵙지 못해서 정말 죄송했어요. 첫 명절이라 찾아뵙고 싶었지만 혼자 외롭게 계실 저희 엄마를 생각하니 도저히 발이 안 떨어졌어요. 그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미안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밝게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어쩌겠니? 너라도 챙겨야지. 너도 고생 많았을 텐데. 그러나 웃는 얼굴 뒤로 눈가에는 작은 여운이 남아 있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가슴속이 묘하게 저렸다. 그날 밤 거실 소파에 앉아 멀리 전등빛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나도 저 아이처럼 누군가에게 미안하다고 전화를 걸던 시절이 있었지. 그 시절에 자신과 며느리가 겹쳐 보이면서 이해와 서운함이 다시 교차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와 다시 한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엄마, 나연이랑 저 아이는 안 갖기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순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흔들렸다. 그래, 너희가 결정한 거면 엄마가 뭐라 하겠니?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있다. 살아보다가 아이 생각이 나면 그때 고려해봐도 될 것 같구나. 평생 꿈꿔왔던 손주의 모습이 머릿속을 스쳤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걱정했어요. 저희도 고민 많이 했어요. 나연이가 외동이라 친정엄마 돌봐야 하고 저도 일 때문에 바쁘고 그래서 아이는 자신이 없어요.
나는 잠시 침묵했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요즘 세상이 어떤데? 너희가 행복하면 그게 제일이지. 그러나 속으로는 또 다른 허전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요즘 딩크족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막상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렇다고 하니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다. 그래도 최대한 배려하고 이해하려 애썼다. 나는 창가에 앉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창밖에는 빽빽한 아파트 단지 불빛이 반짝였다. 그 속에서 그녀는 자신의 지난 날을 되돌아봤다. 며느리가 친정으로 향하던 모습, 아들이 미안해하던 모습, 자신이 설렘에 차서 음식을 준비하던 모습. 그 모든 것이 한 장면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래도 이제는 조금 달라져야지. 나는 조용히 속삭였다. 이젠 며느리를 탓하기보다 내 삶을 더 살펴야겠다. 내가 행복해야 그 아이들도 편안하지. 그 결심이 눈빛에 스며들었다. 다음 날 나는 동네 복지관을 찾았다. 노래교실 시간표를 보고 접수도 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집에 들러 작은 화분 하나를 샀다. 이 화분처럼 내 마음도 다시 피어나야지. 화분을 바라보며 조그맣게 웃었다. 그날 저녁 며느리에게 먼저 문자를 보냈다. 나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면 같이 밥 먹을까? 너 좋아하는 고등어 조림 해줄게.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어머니 좋아요. 제가 반찬도 조금 해서 갈게요. 영순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천히 눈을 감았다. 이번엔 설렘보다는 잔잔한 기대였다. 서로의 삶을 존중하며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다는 희망이 피어올랐다. 가족이란 때로는 이해와 서운함 사이에서 더 단단해진다. 기다림도, 다짐도, 그리고 작은 변화도 결국 서로를 위한 길이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